대형주들, 많이 못 갔었던 종목들은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는 날이다. 그럼 관건은 딱 이거죠. 이런 부분이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 그러면 메타버스 NFT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일단 오늘 어제 그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맞아요. 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 시장은 또 디커플링이에요. 또 오늘은 어제는 나스닥이나 3대 지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크게 떨어졌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저 엇박이 나면서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오늘만 딱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시장은 참 다행입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단 뭐 그 오미크론이 됐든 여러 가지 그 악재들 가운데서 그 올라오는 거라 이게 어떻게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 일시적인 반등 이걸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오미크론이 사실 아예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기존 코로나19가 처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 2월부터 이게 3월 중순까지 그때 이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영향 자체가 대략 한 달 반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초에 델타 변이가 처음 다시 한번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우세종으로 바뀌었을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올해 3, 4월 달에 대략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동안의 학습 효과와 그리고 그동안의 대응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한 달 반, 그리고 델타 변이 나왔을 때 한 달. 그러면 이번에 오미크론은 얼마나 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에 따른 학습 효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적응을 했다. 이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오미크론이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 32개다. 여러 말은 많잖아요. 즉, 이에 따른 전염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에 따른 치명률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처음 발병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쪽의 이제 그 의학협회장이 이학 관련지어서 상당히 마일드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가. 즉 두통이라든지 발열 이런 증상은 있지만 이로 인한 입원한 환자도 한 명도 없고 이로 인한 사망 발생 자체가 한 건도 지금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자체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 일정 부분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때마침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도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늘었다 얘기가 나오면서 완화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1190원대 중반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오늘은 외인 기관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뭐 포스코가 지금 뭐 그동안에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7.6% 뭐 이렇게 올라오고, 정말 포스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뭐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있었지만 2% 올라오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낙폭 과대주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미국장은 왜 하락을 했느냐? 결국 딱 하나죠. 테이퍼링 가속화하겠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재선임된 이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모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입장을 선회한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내년 6월까지 월간 150억 불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가속화시키면서 내년 6월이 아니라 내년 4월, 3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원래는 시차를 두고 내후년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다가 이런 부분 자체가 내년 하반기 당장 금리 인상할 수도 있더라. 이게 그나마 시장에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니까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야 하는 시장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 기대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을 했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미국장하고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결국 시장은 방향타라고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그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독특한 게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런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똑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한국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뭐죠? 이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오히려 더 뭐 그러니까 파월의 그 얘기를 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처음 나왔던 발언 자체는 아니고요. 테이퍼링이 일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자체는 기존부터 있어 왔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파월의 발언 자체는 기존의 입장 자체를 다시 한번 단도리질하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을 한 거는 어제 미국 증시가 이에 따른 과민 반응이 나타났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보시면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견 디커플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나스닥 선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그러죠? 그 민주당에서는 파월의 연임을 사실 반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상원에서 인준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한 어떤 이 파월의 어떤 기존의 어떤 행동들에서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을 불만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떠돌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의 스탠스는 완전히 비둘기파적이었다면 최근에 재선임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매파적 스탠스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불협 화음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 돈풀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에 따른 이런 제로금리와 낮은 금리로 인한 성장주 위주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을 돈줄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자금 자체 일정 부분 회수를 하면서 유동성 자체를 이제 틀어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깎이니까. 거기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게 최근에 오미크론 변수가 들어오면서 봐라,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언택트 환경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우리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 또한 지나갈 이슈이고, 그리고 그 영향 자체가 기존에 한 달 반, 한 달 갔었던 코로나19와 델타 변이에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초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오늘 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네. 반응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국내에서 지금 뭐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네. 말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미크론 그 공포에 더해가지고 좀 굉장히 찌눌렀었는데 네. 뭐 어쨌든 시장은 반등하니까 다행이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인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5천 그렇죠. 명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코로나19가 확산세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서 공급망 현상 자체는 좀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유럽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셧다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하면서 완화 이런 부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직면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지금 맞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향후에 부스터샷 맞으면서 일상으로 녹아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그 시간이 시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코로나의 종식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염력은 높지만 그에 따른 치명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넘어드는 풍토병 같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5천 명이 넘어가고 중증 환자 수가 지금 670명, 80명 넘어가면서 최대치를 계속 동시에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그에 따른 영향, 거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이에 따른 그 시장 불확실성 자체는 있는데 결국 위기의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는 구간이고 울고 싶었는데 오미크론이
뺨을 때려준 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색깔 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의 반등이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게 어제 시장에서는 워낙 급락을 했었고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2800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시장에서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특히나 2800이 포워드 PBR,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장부가 기준으로 딱 한 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락바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견에서는 한숨 돌렸다, 이런 좀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말씀대로 그동안 정말 소외됐던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지금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까요? 오늘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일단 미우노리 새끼라고 했었던 경기 민감주, 앞서 화장품도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관련주, 즉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같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즉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 같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장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유인,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 많이 못 갔었던 종목들을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는 날이다. 그럼 관건은 딱 이거죠. 이런 부분이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제도 강했었던, 어제 그렇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강했었던 시장을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과 연계된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 관련된 주요 종목들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하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의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볼게요. 10월 그 초 중순 정도에 시장이 3,200에서 2,900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 가운데 2,900에서 3,050선까지 기술적 반등 되돌림이 나오죠. 낙폭을 딱 절반 회복을 했어요. 그 구간 동안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간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월 중순입니다. 9월 중순입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타났었냐면, 10월 중순이죠. 죄송합니다. 10월 중순에 어떤 부분이 나타났냐면 2,900 바닥을 딱 찍고 나서 3,000선, 3,050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쪽이 낙폭 과대주였어요. 그때 뭐가 올라왔냐면 반도체, 그리고 심지어 5G, OLED, 그리고 3,200에서 2,900까지 떨어졌을 때 유독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이런 쪽이 돌아가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죠? 3,000선 전후에서는 낙폭 과대주, 올라섬, 이런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나서 3,000선부터는 3,050선,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왔었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딱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니까 이게 3,200선이었고요. 이게 3,200선이었고, 이게 2,900선이었어요.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무려 300포인트 떨어졌고 하락할 때 이 구간 동안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이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당시에 OTT 관련되어 있는 A스토리라든지 뉴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이런 그 오징어 게임 효과, 이런 부분이 시장 하락할 때 방어를 해줬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3,050선까지 되돌림이 나올 때 이 구간, 이 초기 구간, 이 3일 동안에는 낙폭 과대주들이 다 올랐어요. 이 구간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오히려 빠질 때 뭐가 강했죠?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이쪽에 올라왔었죠. 자, 1번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3,050선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시장은 2,900선까지 다시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언제?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중순까지, 초중순까지. 그죠? 볼게요. 이 구간 동안에도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이 강했다고 이 구간 말씀드렸는데, 이때 다시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다시 3,000선까지 올라올 때, 이때 다시 또 낙폭 과대주들이 먼저 올랐어요.
그때 IT 반도체, OLED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부분까지 돌아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죠? 이때도 보세요. 재밌게도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그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빠지는 구간에 뭐가 강했죠? 지금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 그죠? 그러면 지금 낙폭 과대해서 지금 또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습 효과에 기인하면. 일단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낙폭 과대주들 날이구나. 만약에 지수가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쪽이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지 여부는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 그러면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끝인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엔터미디어 컨텐츠부터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2월 1일인데요. 9, 10, 11 3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는데 이대로 완전히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였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이와 관련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2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10월 중순 정도 되면 내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섹터, 종목, 업종 찾는 가운데 다시 한번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공교롭게도 다음 주 이 부분이 10월 10일 전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물밑에서 이렇게 치고받는 움직임을 보시면서 오히려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종목들을 신규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포트에서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이런 주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낙폭 과대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진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주도 섹터 변화는 다음 주 초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 파월의 그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술주들이 네. 확 꺾이잖아요. 맞아요. 어제 미국장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 한국의 기술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이쪽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그 금리와 관련된 어떤 미국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테크 관련 기업들은 다 꺾여야죠.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4%, 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LG전자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옵니다. 그렇죠? IT는 굳건해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뭐 이런 부분 같은 게 올라오는 거고, 보세요. 재미있게도 기존에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강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축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상대적으로 강했었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네. 보시면. 근데 보세요.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2,900에서 3,050 갈 때도 초기에 낙폭 과대주가 3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도 어떤 양상이 나타났었냐면, 기존에 강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그 미디어 엔터 쪽이었죠. 죄송합니다. 그 컨텐츠 쪽이었죠. 그쪽을 팔고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낙폭 과대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약하고 게임이 약해요. 게임이 약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그 주도주 가운데,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위메이드였잖아요. 맞아요. 위메이드죠. 근데 요즘 보면은 게임빌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위메이드 다음 타자 게임빌 이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3번 타자, 조선은 3번 타자는 최근에는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많이 형성이 그래요? 되었었어요. 이게 이런 어떤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때 그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보나요? 가능성을 보는데, 그럴 가능성 자체가 뭐냐면 최소한 주봉단 이상의 시간대에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3개월 동안에 지금 시장 주도는 뭐니 해도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이었죠. 특히 네. 게임 쪽이 두드러졌었고, 이쪽이 NFT, 메타버스, 가상자산과 결합이 되면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에 그동안의 흐름으로서 계속 나타났었고 점검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12월 중순 전후, 즉 12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색깔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밸류에이션 콜이 돌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종목 찾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 자체가 12월 10일 전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주도 섹터가 바뀔 수도 있고 기존에 강했었던 친구들이 12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확률로만 놓고 본다면 기존에 3개월 동안 강했었던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이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새롭게 나오려면 지금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뚜렷하게 연속성 있게 올라온다기보다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죠.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테이퍼링을 건드리면서 기술주가 다 빠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술주 다 빠지려면 반도체가 빠져야 되는데 반도체는 올라오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하고 게임이 빠지는 걸 보니까 아 오늘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차익 실현하면서 낙폭 과대주로 순환매 들어가는 장이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메타버스 NFT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가상자산을 저는 하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비덴트 우리 투자 보이시죠? 가상자산 쪽은 올라와요. 가상자산 쪽은 올라오고 메타버스 NFT 중에서 NFT 관련된 게임 쪽은 다 빠지는데요. 재미있게도 아직까지 이쪽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뭐 MP, 바이브 컴퍼니, 즉 메타버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겨가고 낙폭 과대주로 돌아가는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두 차례에서 보면 수, 목, 금 3일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이후에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12월 10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주도 섹터 변화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시장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시장 이런 부분을 본인만의 필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시장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까지 게임주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혹은 네. 그렇지 않고 낙폭 과대주가 우리 기존의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오르기 전에 이제 만약에 하락해 있으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관건이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기존에 주도주를 갖고 있었던 분들 그동안에 완전 회피했었고 어제까지도 회피했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밑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주간 쉬어갈 수 있으니 이미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신 이런 부분 자체 흐름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들어오면서 위에서 파시는 분들, 밑에서 사시는 분들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12월 10일 전후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겠다. 이게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부 팔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바닥 찍고 12월 10일 전후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그때 다시 잡겠다는 본인만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게 12월 10일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쫙 만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의 바닥주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들, 즉 리오프닝 관련이나 경기 민감된 주,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제 완전히 바닥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거죠. 왜? 앞에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두 차례의 경험을 보면 시장이 PBR 한 배까지 떨어졌어요. 2800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초기 국면에서는 분명히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나서 이게 연속성 있게 이어졌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 타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 같으면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화 초반까지도 이러한 연속성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확인하고 전 지각비 내고 그때 가서 물을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바닥입니다. 지금 또 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차라리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물타기는 좀 늦추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차익 실현 자체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챙기실 분들은 챙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접근 자체를 언제 하느냐?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주도 올라오고 나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되면 다시 한번 기존에 강했었던 이 친구들이 다시 올라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